예. 일단 신성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네, 경남 산청 함양 합천거창의 신성범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2023년도에 이미 당기 순손실이 553억 발생했고, 작년에 2023년도입니다. 이미 기록에 나와 있고, 올해 2024년도에 이미 상반기에 약 240억 가까운 적자가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사장님. 그 수치는 맞죠? 그리고 이거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수신료 문제일 터인데, 다들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1조 4천억 가운데 6,800억 정도,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수신료였는데, 그나마 겉으로 보기에는 2024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지난달까지 수신료를 보면 그래도 3,932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기간 2023년 1월에서 7월까지 수입액보다는 113억 원 정도 줄은 거예요. 그 폭이 수치상으로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장 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화되는 게 7월 1일자였잖아요. 7월 1일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6,800억 됐는데, 공사에서는 전망을, 올해 수신료 전망치를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한 2달 정도 수납률을 봐야지 정확한 그나마 근접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그게 부정확하지만 현재까지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80% 정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0%라면 제가 한 550억 정도 월 받은 걸로 치면은 약 20%가 빠지니까, 그래서 지금 본격화되니까 8월부터니까 8, 9, 10, 11, 12, 5개월치가 한 100몇십억씩 빠지는 셈이 되는 셈입니다. 한 달에 100몇억씩 예, 빠질 거다. 한 200, 그 정도 되나? 그것도 좋은 전망입니다. 120억 정도. 그래서 120억 하면 긍정적으로 지난 3주간의 수납 실적을 근거로 했을 때 그렇게 되고요. 다만 이제 분리 고지를 하면서 당초 430억대의 비용이 들던 게 지금 약 900억, 950억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왜냐하면 영수증을 따로 다 그게 수신료 전체 수입액도 줄고 비용은 더 늘어나는 구조로 네, 연간 한 500억 정도 추가로 드는데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가 또 추가로 그리고 들기 지금 때문에. 광고 수익도 보니까 말이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2023년도에 예산이 2,800억 정도 광고 수입이 들어올 거로 계산했는데, 결산해 보니까 1,967억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올해는 보니까 목표치를 보니까 2,582억으로 잡고 있는데, 이 트렌드 흐름대로라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얼마 정도로 예상해요? 이렇게 목표는 2,581억 올해 2024년도에 광고 수익을 광고료로 받겠다, 걷어보겠다는 계산인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의지 목표치를 사실 좀 높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1,900억대 중반을 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상파 광고 시장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 이상 줄고 있어서 지금 예상은 1,800억대. 그러니까 목표는 1,830억 정도로 목표는 2,580으로 잡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800억대다. 예, 지금 이게 왜 그러냐 아시는 대로 방송 광고 시장은 한때 4조였다가 쭉쭉 빠졌고, 특히 지상파 TV 광고 시장에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 거로 보이는데, 그나마 KBS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인정합니다. 저도 후배들한테 들어보니까 도저히 월급이 적어졌다. 간부들이 임금을 반납하고 있다는데 2023년 11월부터면 한 9개월 됐네요. 어떻게 사장님하고 본부장은 몇 퍼센트, 국장은 몇 퍼센트, 부장은 몇 퍼센트, 몇 명 정도 어떻게 했어요? 임금 반납은 어떻게? 저를 포함한 임원진은 30%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은 20%, 부장은 10%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원진이 이렇게 반납한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뭐 부장까지 하면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 300명 정도 됩니다. 액수는 뭐 그래도 미미합니다. 연간해서 33억 정도. 그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세후 반납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연차 휴가를 100% 쓰라. 이렇게 연차 휴가도 못 준다. 이게 비용을 못 나간다. 이렇게 나름 애를 쓰고 있고, 특별 명예퇴직하고 희망퇴직을 했다는데 정규직들이 몇 명이나
퇴직을 했습니까? 1차 87명이었고 2차가 28명에서 115명이었습니다. 110. 그리고 하반기부터 정기 공 작년에 못 뽑았고 내년에도 아직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 최소한의 생존 하한선까지는 가야 정도는 지켜야지 또 신규 채용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영진 입장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경영 악화에 대한 지적은 참 어렵잖아요, 그죠? 지적은 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무급 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이렇게 해서 이제 간부들부터 마른 수건을 짜듯이 하고 있다. 이렇게는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KBS는 뭐 방만 경영이다 이런 외부의 시각이 적지 않잖아요. 안에 신문사에 계시다가 안에서 들어가 보시니까 뭐가 다릅니까? 밖에서 봤던 거하고. 뭐 사실은 평균 연봉을 따지면 SBS보다 최대 2천만 원 이상 적습니다. 근데 이제 직급 체제의 구조 자체가 승진을 너무 이렇게 헐겁게 승진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도가 지금 역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서 소위 고임금 무보직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개선을 위해서 지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가 직원들 상대로도 계속 사실 재정 상태를 뭐 정확하게 단단히 수치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르더라도 3년 후에는 자본 잠식에 들어갑니다. 뭐 아시다시피 KBS는 예산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콘텐츠 경쟁력이라는 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실 제작이 결정되고 나서 1년 반 후에나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능도 최하 6개월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입을 높이는 건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9개월 했는데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방만 경영을 협파해서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대신 비제작 부분에 긴축을 통해서 제작 부분에 투자함으로써 빨리 경쟁력을 회복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쓰기 위해서 뭐 조직 개편도 하고 직제 개편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 예. 이정원 위원 보좌관께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KBS 법률팀이 안 나왔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기획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